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TV입니다. 오늘은 11월 2주차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공모주 중에서 놓쳐선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11월 6일에서 7일은 캡스톤 파트너스 청약, 11월 8일에서 9일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청약, 9일에서 10일은 블루엠텍, 스톰테크, 동인기연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종목 청약이 겹치고요. 캡스톤 파트너스 환불금으로는 블루엠텍, 스톰테크, 동인기연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입니다. 캡스톤 파트너스는 베이천캐피탈 회사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 전구체 업체, 스톰테크는 정수기 부품 제조업체, 블루엠텍은 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 동인기어는 글로벌 명품 가방, ODM, OEM 업체입니다. 여기 청약증권사는 다음과 같고요.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3,600원, 44,000원, 9,500원, 19,000원, 37,000원입니다. 참고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동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이 아니라 코스피 상장입니다. 업종 비교입니다. 캡스톤 파트너스는 잠재력 있는 유망 기업 170여 개에 투자해온 국내 1세대 벤처캐피탈 업체입니다. 컬리, 직방, 당근마켓 등을 포트폴리오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하이니켈 전구체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업입니다. 원재료 매입부터 전구체 생산, 최종 고객사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인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스톰테크는 정수기 부품 제조 기업으로 25년 동안 주요 정수기 부품인 피팅이나 밸브 등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내 주요 정수기 350개 회사, 그 다음에 해외는 한 100개 업체에 부품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블루엠텍은 국내 의약품 이커머스 1위 플랫폼인 블루팜 코리아를 운영 중에 있고요. IL, SK바이오사이언스, 한독, 한미, 보령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인기어는 전문가용 배낭, OEM, 요거는 주문자 상표를 부착해서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ODM, 제조업체가 개발 생산까지 하는 방식인데 요거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아크테릭스, 그레고리, 파타고니아, 예티 등과 같은 40여 개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용품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2차 전지 관련 업종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가장 좋습니다. 플랫폼 업체인 블루엠텍도 업종은 나쁘지 않죠. 정수기 부품 업종인 스톱테크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업종인 반면에 벤처캐피탈인 캡스톤 파트너스하고 명품 가방, OEM, ODM 업체인 동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시장에서는 인기가 없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업종만 놓고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이 블루엠텍, 스톰테크 순, 그리고 조금 차이를 두고 캡스톤 파트너스하고 동인기업 이렇게 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공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에서는 PR을 봐야 되는데요. 이 PR은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캡스톤 파트너스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13.67배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벤처캐피탈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최종 공모가 기준 PR이 5.56배, 그런데 상장 일초가는 이때 당시로는 하한가인 마이너스 10%였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보다는 PR이 거의 3배 정도 높죠. 그 다음에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너무 비싸다는 평가 때문에 아예 청약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LB 인베스트먼트는 PR이 아니라 PBR을 적용하긴 했지만 상장 시초가는 플러스 27%, 이것도 그렇게 많이 올라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캡스톤 파트너스의 공모가는 다소 비싸 보여서 제 평가는 나쁨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EV EBITDA, 이거는 PER이 아니라 EV EBITDA로 계산했습니다. 할인율 적용 EV EBITDA가 58.36배였습니다. 최근 2년 내 상장한 2차 전지 업체들을 보면은 2차 전지용 탄소 나노튜브 업체인 제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분리막 업체인 WCP,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업체인 2차 전지 업체인 LG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는데 이 제이오하고 WCP는 특례 상장이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특례 상장 아니었습니다. 확정 공모가 기준 EV EBITDA가 18.04배, 25.61배, 32.18배였습니다. 전부 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훨씬 저렴하죠?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일단은 제이오하고 WCP는 그렇다고 쳐도
2차전지 대장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비교를 해도 공모가는 분명히 비싸 보입니다. 따라서 제 평가는 나쁨 되겠습니다. 홈테크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ER이 13.41배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정수기 부품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이 PER을 판단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증권 신고서상의 비교 회사들 중 업종이 유사한 피코그램이 46.12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비싸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또 한독그리텍 같은 경우에는 15.36배, 그래도 이 정도면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일단 저는 공모가는 무난한 것으로 판단해서 보통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블루엠텍은 특례 상장이고요. 2.19배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유사한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공모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관 수직 결과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블루엠텍은 PER이 아니라 PSR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고요. 특례 상장이긴 하지만 미래 추정 실적이 아니라 현재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플러스 요인 되겠습니다. 동인기어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8.85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1년 내 상장한 유사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 PER 8.85배가 적정한지 데이터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거는 21년에 명품 핸드백 ODM 글로벌 2위 업체인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이 상장을 추진하다가 철회했는데 이 시몬느의 할인율 적용 PER이 24.12배였습니다. 거의 요거의 한 3배 약간 안 되는 수준이죠. 같은 명품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규모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보다는 확실히 저렴해 보이긴 합니다. 따라서 제 평가는 일단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공모가만 놓고 보면은 딱히 저렴해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공모가의 저렴한 정도를 따지자면 스톰테크랑 동인기업이 비슷하고 그 다음이 블루엠텍, 그 다음이 캐스톤 파트너스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비슷한 정도, 요 정도로 순위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캐스톤 파트너스는 57억으로 초소형주, 스톰테크 318억, 블루엠텍 266억, 소형주, 동인기어는 680억, 중형주,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6,369억, 압도적이죠? 초대형주입니다. 당연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1월 2주차 최고 기대주 되겠습니다. 구주 매출 비율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네 종목 모두 구주 매출이 없지만 동인기업만 24.29%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에는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 판매 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판매 청구권은 플러스 요인 되겠습니다. 5종목 중에서는 블루엠텍만 테슬라 요건 상장, 즉 특례 상장으로 3개월 동안 공모가의 90%를 보장해주는 판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 수혜직 전 기준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3년 4월 이후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220억, 18%, 총 유통하는 금액이 430억, 34%였습니다. 일단 캐스톤 파트너스는 103억, 160억으로 평균보다 훨씬 낮죠. 특히 총 유통하는 금액이 160억, 100억대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매우 좋음이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논외로 두고 뒤에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톰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이 없고 총 유통하는 물량도 305억으로 평균보다 작기 때문에 좋음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동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167억, 평균보다 작기는 하지만 총 유통하는 금액이 711억, 한 평균의 한 2배 정도가 되고 블루엠텍은 418억, 평균보다 높죠? 그 다음에 684억, 이것도 평균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두 종목은 둘 다 나쁨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초대형 공모주는 어차피 유통하는 물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물량 자체의 좋고 나쁨을 따질 필요가 없어서 논외로 두는 게 맞고요. 나머지 중에서는 100억대에 유통하는 물량의 캐스톤 파트너스가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유통하는 물량으로만 보면은 캐스톤 파트너스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스톰테크, 그 다음에 큰 차이로 블루엠텍, 동인기업 요 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청약 금액입니다. 청약 금액에서는 환불일을 봐야 되는데요. 이 환불일은 길수록 대출이자 부담이 큽니다.
캐스톤 파스너스만 2일로 환불일이 짧고요. 나머지 4종목은 환불일이 4일로 매우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서 청약 주식수는 10주, 10주, 20주, 50주, 10주 되겠고요. 이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하고 NH는 10주, 하이투자증권은 20주고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하나증권은 50주, 키움증권은 20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최소 청약하기 위한 금액, 즉 균등만 청약하기 위한 금액이 18,000원부터 블루엠텍은 47만 5천원, 이거 좀 많이 드네요, 돈이. 아무튼 이렇게 되겠습니다. 청약증권사입니다. 캐스톤 파트너스는 NH투자증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미래에셋, NH, 하이투자증권. 그런데 이때 배정된 수량이 미래의 67.9%, NH의 29.1%, 하이에는 한 3%밖에 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래에셋이랑 NH투자증권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스톰테크는 하이투자증권을 통해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고요. 청약 수수료는 전부 다 2,000원, 그 다음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NH투자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하이투자증권은 청약일 전일까지는 계좌를 개설하셔야 되겠습니다. 블루엠텍은 하나증권, 키움증권, 그 다음에 동일기업은 NH투자증권 통해서 청약이 가능하고요. 청약 수수료는 하나랑 NH는 2,000원, 키움증권은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증권사 전부 다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하나증권의 70%, 그 다음에 키움증권의 30%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이 있다면은 캐스톤 파트너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동인기업 청약이 가능하고 하이투자증권이 있다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스톰테크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약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월 2주차에는 캐스톤 파트너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블루엠텍, 스톰테크, 동인기업 이렇게 5개 종목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이 겹치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 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2차 전지 업종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업종도 좋은 데다가 초대형 공모주여서 기간 수혜칙이 잘 나와준다면 올해 공모주 최대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통하는 물량이 많고 공모가도 비싸 보이지만 기간 수혜칙이 잘 나오고 수익을 줄 것이라는 믿음만 준다면 이런 단점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증권사 계좌 전부 만들어 두고 기다려야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플랫폼 업체인 블루엠텍도 괜찮습니다. 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은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 내릴지 모르겠고 유통하는 물량이 684억으로 좀 많은 편인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플랫폼 업체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3개월간 공모가의 90%를 보장해주는 환매 청구권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 환매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90%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90% 보장해주는 부분은 크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정수기 업체인 스톱테크는 평범한 공모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모가도 무난하게 산적이 된 것 같고 유통하는 물량도 305억으로 나쁘지 않죠. 다만 업종이 공모주로 선호 업종은 아니다 보니까 크게 매력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벤처캐피탈인 캐스톤 파트너스는 유통하는 물량이 160억으로 매우 적은 점이 큰 장점이겠지만요. 공모가도 비싸 보이고 벤처캐피탈이 워낙 공모주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편인지라 크게 관심이 가진 않습니다. 어차피 초소형 공모주이기 때문에 청약을 해도 받는 금액은 얼마 안 돼서 수익은 안 날 종목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인기업의 명품 관련 ODM, OEM 업체는 공모주 시장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최근 글로벌 명품 기업인 LVMH, 루이비통이죠. 요거랑 독일의 명품 샌들 업체인 버켄스탁이 주가가 급락을 하는 등 명품 업종이 좋지 못하기도 합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답게 유통하는 물량도 700억대로 많은 편이고요. 구주 매출도 25% 정도가 있습니다. 공모가가 그리 비싸 보이진 않지만 현재까지는 크게 매력을 찾을 수 없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당연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가장 우선순위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큰 차이를 두고 블루엠텍, 스톰테크, 그 다음에 캐스톤 파트너스랑 동인기업을 비슷한 순서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당연히 기간 수혜직 결과가 잘 나와야지만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혜직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혜직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